갑자기 추워지네요. 네, 오후 되니까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좀 쉬셨는지요? 아침에 바쁘고 그래서. 아니요, 계속 요즘 그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또 때문에 네, 이제 농업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또 수원 내일 또 행진이 있어서 준비하느라고 그러시구나. 왔습니다. 자, 다들 일주일 만에 잘 지내셨죠? 날이 좀 추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울 내내 열심히 뜨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벼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못 찾았어요. 그때 이제 그 뭘 못 찾았냐 그러면 이태리에서 7년 된 숙성된 쌀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이게 페이스북이 왜 이상하게 뜨냐? 페이스북에서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페이스북 공유되고 있죠? 네네. 어디 있지? 갑자기 페이스북이 운동하시는 아줌마가 나오네. 잠깐만요. 여기 나오네요. 7년 묵은 이탈리아 쌀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을까? 이태리어로 이제 어떻게 이걸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킬레로라고 하는 쌀이에요.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모바일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해서 떴는데 2018년 11월 14일에 떴던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면 수확된 지 7년 된 쌀을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깡통에다 넣어서 팔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조또하고 빠에야에 넣는 쌀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냥 햅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쌀의 이렇게 기능성이라든지 기능성 물질들을 강화하기 위한 뭐 이런 가공의 과정들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쌀을 알람미 이제 쌀국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부분도 제가 검색을 했는데 그건 이제 넷플릭스에 가보면 풍미 원산지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넷플릭스 요즘 뭐야 오징어 게임만 보지 마시고 식재료 관련된 다큐가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 게 이제 풍미 원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1편인가 2편에 보면 알람미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카 계통의 그런 거 풀풀 날아가는 쌀을 가지고 어떻게 쌀국수를 만드는지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재료로 오늘은 이제 그 외에 농산물들에 대해서 벽과에 속하는 다른 작물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17회인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17회로 다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못하면 더 연장해서 내년 농번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밀, 보리, 기타 이제 벽과 작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이제 오트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리죠, 귀리. 그다음에 밀도 있고요, 보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밀레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밀레라고 하는 부분이 조하고 기장을 다 포함해서 밀레라는 용어를 써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밀은 이제 보리하고 밀을 교잡한 이제 라이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솔검은 이제 수수죠 우리가.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걸 이제 포괄해서 이제 벽과 작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이 벽과작물, 기타 작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입니다. 밀. 영어로는 휘트, 그죠? 휘트라고 하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두 줄 밀이죠, 그죠? 두 줄, 아주 그 아인콘이라고 그래서 두 줄 밀이에요. 이 보리는 보통 이제 그 배수성이 꽃이 이제 하나가 피면 이게 꽃 하나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달이 두 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꽃이 폈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줄 밀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세 줄로 피면 여섯 줄 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은 일본 이런 아인콘이 이제 삼배체 형태로 된 그런 이제 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명인 휘트라고 하는 말은 하얗다는 의미의 그 화이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밀가루는 하얗잖아요. 빻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얗기 때문에 이 휘트라는 말이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명에서 속명인 그 트리티컴이라고 하는 것도 하얗다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소명인 에스티범은 이제 여름을 뜻하는 말로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대어가 있고 중세어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현대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제 고대어로 우리가 말을 하면 고대 조선 사람을 조선 사람 아무튼 옛날 고조선도 조선이었으니까 고조선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통이 하나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쓰던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어는 보통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초기에 썼던 말들을 이제 중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중세어에도 밀을 이제 히읗이 좀 받침에 히읗이 들어간 밀로 이렇게 표현돼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 말의 뜻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자어로는 이제 밀은 소맥으로 불리고요. 보리는 대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맥, 대맥. 그래서 이제 밀이 소맥인 이유는 보리하고 나달이 뭐 달라서가 아니라 보리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밀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영양 성분에서 보시지만 굉장히 사람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밀보다는 보리를 주로 이렇게 재배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도 보면 대개가 이제 수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확 시기도 보면 밀이 약간 좀 보리보다는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짓기 밀 수확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벼를 심고자 하면 약간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밀하고 벼하고 이어짓기 하기보다는 보리하고 벼하고 이어짓기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형태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합니다. 밀의 원산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터키 쪽에서 원산지예요. 우리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제 돌골족이 살았던 지역, 이쪽이 이제 밀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돌골족하고 우리나라는 워낙 교류가 굉장히 실크로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도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유적지를 보면 밀의 이제 탄화미가 이렇게 발굴된 것도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옛날에 이렇게 밀은 심었다. 그렇지만 주력으로 삼기에는 생산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이렇게 벼하고 또 다른 작물하고 이어짓기에 너무 이게 생산 시기가 너무 늦어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꼭 장마철하고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미리 수확기에 이제 장마를 맞아버리면 수확이 되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리는 그것보다 일주일 전이라 장마를 피할 수 있는 수확 시기를 가졌던데 이제 그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영양성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염류, 지방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 이제 되게 이제 밀 문화권과 쌀 문화권 이렇게 이제 나뉘는 이유가 주로 이제 밀 문화권들은 그 수확 시기에 이제 건조한 기후대에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을 수확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은 그 영양 성분 때문에 특히 이제 굉장히 쌀에 대해서 좀 밀렸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밀 수확을 하던 세대들은 그런 유목민족하고 주요하게 이제 결부가 돼요. 그건 이제 영양 성분에서 이제 차이죠. 그래서 이제 밀을 주로 했던 민족들은 되게 이제 쌀을 재배했던 민족과 그 식단이 구분되게 됩니다. 이걸 먼저 볼까요? 뒤에 걸 먼저 봐야겠구나. 예,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이 라이신 성분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밀에 부족한 라이신 성분이 이 단백질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이제 20가지의 이제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인체 내에서 이제 합성하지 못하는 성분들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조에서 섭취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성분인 거죠.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필요한 게 이 라이신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밀에는 굉장히 부족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밀을 소비하는 그 부족들은 밀에서 부족한 라이신을 보충하기 위해서 곡류라든지 그다음에 우유라든지 이런 유제품들을 주로 그리고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두과류, 콩 종류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먹어야 이 라이신 성분이 충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밀을 재배했던 이유는 서로 부족했던 성분들을 서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밀이라고 하는 게 워낙 빵으로 가공하게 되면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쟁을 하기에 전쟁 군수물자로 아주 편리한 작물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밀 수확기를 앞두고 자기네 이제 농장에는 밀을 파종해 놓고 그 다음에 한 3월쯤 되면 이제 정복 전쟁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서 그 지역에 심었던 밀을 이렇게 수확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제 정복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을 이제 영어로 마치라고 하잖아요. 마치는 행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군인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떠나는 행진을 하는 계절이 3월이에요.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밀들을 싹 베어서 이제 도망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한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도망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3월에 시작됐다 그래서 마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쌀을 주곡으로 삼던 그 민족들은 이제 전쟁을 하기에는 군수물자 무게가 너무 무겁죠. 쌀이 워낙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보다는 정복 전쟁보다는 오히려 수성하는 자기 땅을 지키는 그런 활동에 오히려 좀 집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통밀의 이제 구조를 보면 되게 이제 이 통밀 안에서 어떤 성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현미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밀보다는 되게 이제
이 호분층을 다 깎아낸 도정한 이제 백밀 알곡 상태에서 밀가루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양 성분들을 포기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곡류의 특징이 여기 이제 신운에 있는 주로 이제 지질류에 달려 있어요. 이런 지질류를 벗겨내야 저장성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을 얘기했을 때도 백미 상태하고 현미 상태가 이 C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물론 이제 겉에 있는 호분층도 차지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C눈에 지질류가 있는데, 지질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방이에요.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가 돼서 산패가 돼요. 그래서 눅진 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현미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었는데, 백미로 된 이유도 일제강점기 때 전시물자 보급 창로가 이제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물자로 이 쌀을 공출해 가면서 되게 백미로 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식량 군수물자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도 이제 전쟁 전에는 이게 그 현미 형태로 먹었는데, 이게 2차 대전 되면서 정미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현미로 신물 빼내는 그런 이제 도전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눈에 이제 있는 성분 중에서 뭐 비타민 E라든지 B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서 일본 군인들이 굉장히 배에 타 있던 그런 병사들이 병이 들면 피부가 이렇게 물러 터지는 병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그런 병으로 백미를 먹는 바람에 그 병을 알아서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눈 좋아지는 약 있잖아요. 간유구.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기름을 이제 짜서 보충해서 그런 어떤 군수 물자들을 백미를 먹고도 이제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그런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통밀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분층이라든지 이런 성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지키면서 빵의 효능이라든지 빵의 이제 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을 보면 밀을 종류를 이제 구분할 때 되게 이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분은 이제 이게 접착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성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중력분은 이제 제면, 국수를 뽑을 수 있는 용도의 이제 밀이고요. 그다음에 박력분은 쿠키용 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밀이 그러면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대개 이제 중력분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빵보다는 이제 국수를 만들어 먹었던 용도에 맞춰서 주로 이렇게 가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옛날 식단을 보면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다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력분 형태가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배 형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조한 기후가 아니라 봄에는 이제 장마하고 겹치는 어떤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강력분의 형태는 주로 없었다고 그러고요. 토양의 형태도 이 밀재배 지역이 주로 석회암 지대예요. 그러니까 알칼리성 기후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지형도 알칼리성 기후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도 주로는 이제 이런 알칼리성 기후잖아요. 그 알칼리성 기후인대와 알칼리성 기후대가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하려면 어느 지역이 맥주를 많이 먹는지를 알아내면 돼요. 워낙 이제 맥주는 물을 대신할 음료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하천의 물이라든지 지하수 물이 석회질 물질이 많으니까 지하수를 바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밀 맥주를 만들어서 밀 맥주나 아니면 보리 맥주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먹었던 데니까, 보니까 이제 뭐 칭따오로 유명한 이제 중국의 이제 그쪽 지역 그러니까 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맥주로 유명한 독일 뭐 어디 뭐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이 석회암 지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석회암 지형은 대개 이제 토양 자체도 알칼리성 토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강력분 빵을 만들 수 있는 밀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토양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박력분은 과자, 쿠키를 만들 수 있는 밀들은 이제 농지청에서 개발한 밀 중에서 이제 금강밀이라고 하는 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렇게 이제 쿠키를 만들 수 있는 밀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우리밀이라고 하는 얘기는 토종밀이 아니라 사실은 농지청에서 개발한 금강밀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토종밀일 수 있는 이제 안진뱅이 밀이라든지 뭐 이런 밀은 오히려 제면 중력분 쪽에 속하고, 그다음에 농지청에서 개발한 우리밀 살리기의 금강밀은 쿠키에 적합화된 그런 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말고도 뭐 또 다른 용어도 있죠. 연질밀이다, 경질밀이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쓰는데, 주요하게는 또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글루텐 함량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밀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아인콘, 듀럼밀, 그다음에 폴란드밀, 그다음에 폴라드밀, 엠머밀, 클럽밀, 그다음에 스펠트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밀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펠트밀이라든지 듀럼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기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장마를 넘어서 수확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작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런 밀들은 빵에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밀인데 비해서 이렇게 작기가 길어져 버리니까 장마 지나고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 곰팡이병, 우리 흔히 이제 깐부기병이라고 하죠. 깐부기라든지 그다음에 밀에 이제 그 관능적인 어떤 그런 그 성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밀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 농사 과정을 보면 대개 이제 중부지방,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이렇게 파종을 해야 돼요. 우리 그 화성 씨앗도서관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렇게 밀을 파종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분할기를 이렇게 따뜻한 기후에서 분할기를 가을에 최소한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을 저장할 만한, 겨울에 뿌리에 겨울을 견딜 만한 영양물질, 그러니까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뿌리에 충분히 저장해야 겨울철에 이게 얼어 죽지 않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10월 초, 10월 10일까지는 중부지방에서는 파종을 해야 되는 게 밀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 4월에 한 번 더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분할기가 2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 씨앗량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한 톨만 넣어도 정말 가을 분할, 그다음에 봄 분할, 이 2차례의 분할을 통해서 새끼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알만 넣어도 이렇게 한 움큼이나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봄에는 분할이 이제 한 차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왜소하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봄에 파종할 때는 씨앗 파종량을 훨씬 더 늘려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3월 달 되면 2월부터 이제 3월 사이에 보통 그 서리빨이라고 하는 게 내리게 되죠. 땅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땅이 들고 일어나면서 식물체 위를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뿌리가 노출돼요. 그래서 서리빨이 서 있는 자리에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밀밭 밟기, 보리밭 밟기, 밟아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토지 다밥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눌러줘야 이 노출되면 뿌리가 이제 그 가뭄을 타죠.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밟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걸음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월 달에 이제 걸음을 하게 되는데 이 추비라고 하는 게 이제 걸음인데 대개는 이 우리가 퇴비로 하게 되는 걸음들은 2, 3월이면 아직도 이제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이 걸음 흡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미생물도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2, 3월에 이렇게 화학 비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액비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비는 대개 가을 겨울 내내 이제 소변을 모아 놓거나 아니면 이제 콩깍지 같은 경우를 이제 물에 담궈서 액비를 만들어 놨다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액비 형태로 추비를 해줘야 아주 생장도 빠르고 또 이제 키도 커지고 이삭도 알곡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추수를 해서 이게 이제 이삭이 맺히면 6월 한 중순 말 이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김장이 아니라 장마철 바로 직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을에 이렇게 파종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대개는 그 2월경 땅이 풀리자마자 파종하는 그게 이제 봄 파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가을에 파종하는 밀과 봄에 파종하는 밀이 서로 이제 품종이 좀 다릅니다. 봄밀, 가을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는 것은 이제 양절밀. 그래서 양절 다 이렇게 아무 때나 파종해도 되는 그런 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참밀이라든지 안진뱅이 밀은 대개 가을밀 종류예요. 그래서 봄에 파종할 때는 물에다 이제 불려요. 이 밀을 물에다 불린 다음에 이걸 꽁꽁 얼립니다. 그래서 이제 꽁꽁 얼려서 냉동고에다 집어넣어서 꽁꽁 얼린 다음에 그걸 이제 서서히 풀리게 하는 게 이제 냉장고에다 다시 옮겨서 서서히 풀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종합니다. 보통 이제 산나물 우리 뭐 곰치라든지 수리치라든지 이런 거 파종할 때 봄에 이제 추나 처리를 하잖아요. 이 추나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이 가을밀을 봄밀 파종할 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겨울 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분할도 하고 신장도 하고 출수도 이렇게 하게 돼요. 만약 그 과정을 생략하고 봄에 이제 이렇게 바로 밀을 그냥 파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파리만 굉장히 무성해진 상태로 출수는 그야말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간혹 이제 출수하는 애들도 생기지만 출수가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출수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수확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파종할 때는 반드시 추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추나 처리에 대한 내용들은 옛날 고전 농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에 이제 문경에 살던 이제 선비가 조선 시대 때 이제 세종임금 연간에 농가원령가를 만들었어요. 농가원령가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선비가 그 지역에 맞는 이제 월 단위 농사일을 기록한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얼려서 파종하는 방법이 나와요. 추나처리 방법이. 그래서 이제 뭐 밀은 이제 얼밀이 될 거고 보리는 얼보리죠, 그죠? 얼보리, 얼밀을 파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나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러시아 이제 리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비에트 혁명기에 이제 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리센코가 발명한 것보다 훨씬 200년
정도, 200년? 200년 정도 앞서서 우리나라 이 선비가 발견을 한 거죠. 물론 선비는 자기가 농사 안 지었으니까 농민들이 하는 방법을 이제 보고 기록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서 이런 그 얼보리, 얼밀 재배법을 이제 터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밀의 이제 구조를 보면 밀의 이제 밀꽃은 못 보셨죠? 우리 아까 지난주에 이제 벼꽃을 보여드렸듯이 밀꽃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얗게 솜털이 앉은 것처럼, 솜털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먼지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게 밀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잎기와 잎혀가 있죠. 예, 보리보다 좀 작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밀알의 모양입니다. 또 이제 밀알의 모양이 이게 찻잎 중에 무게가 보통 30에서 40g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찾아봤어요. 30에서 40g 정도밖에 없나 했는데, 이 우리 이제 농지청에서 토종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해놓은 거 보니까 40밀 이상으로 천립중이 50까지 가는 밀도 있더라고요. 예. 천립중이라는 얘기는 밀 나다를 천알을 세서 이렇게 무게를 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어디였더라? 70mm 40g이고, 그다음에 옹진밀은 44.8g이에요. 그리고 또 있었는데, 아무튼 50g 가까이 되는 밀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람 수는 이제 평균을 따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달이 아주 큰 토종밀까지도 옛날에 수집된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육성밀, 안진뱅이밀, 재래, 소맥, 통밀, 충남재래,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밀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밀 모양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재배 전체 기간에 걸쳐서 그 특성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안진뱅이 밀인데, 이것도 이제 요즘은 이게 장애인 비하성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키 작은 밀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안진뱅이 밀이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그 미국 농학자인 닥터 노만 버로우라는 박사가 이 안진뱅이 밀을 가지고 이제 다른 품종들과 이렇게 섞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제 심고 있는 벼의 한 30%에 육박하는 그 밀을 육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모든 키가 큰 밀이 대부분이라서 수확기에 쓰러지고 뭐 이래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식량난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안겨준 밀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밀이 그 노벨 평화상에 아주 크게 지대하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진뱅이 밀이 주요하게 이제 심어져서 재배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경남 고성 그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전 농서에 보면 밀은 딱 두 가지로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막지밀하고 참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대표적인 그런 밀이었던 것 같고, 이 농서라든지 이런 데로 농지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밀이 다양하고 그 특성들도 다 달라서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재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름 자체도 이제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재래, 뭐 충남재래, 아니면 옹진재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있는 밀들이 있고, 그 밀들의 이제 특성들이 다 달라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재배하기 편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여요. 농지청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가 뭐 글루텐 함량이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성분 표시까지는 못하고 키라든지 뭐 가락의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 모가지에 달리는 나달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천립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식문화도 쌀문화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또 밀문화, 분식문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만큼 그 성분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서 좀 이루어져서 속긴 좀 다른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밀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장이 국제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벼는 취급되지 않아요. 밀은 굉장히 주요한 작물로 밀하고 보리하고 콩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3대 작물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심는 벼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벼가 흉년이 들면 선물 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식량 다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밀이나 보리를 통해서 이모작을 구현하는 노력들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는 또 이제 겨울철 작물 중에 하나죠. 보리는 이제 발리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발리라는 말이 가시를 의미한대요. 가시를 어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나달 끝에 달린 이제 까끌하기가 가시와 같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리나 밀이나 이렇게 까락이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까락이 없는 품종도 있어요, 사실은. 네. 밀도 이제 뭐 양평재래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까락이 없는 밀이고요. 보리 같은 경우도 이제 승맥이라든지 그 중승자 써가지고 승맥이라든지 이런 것은 까락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작물이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의미하는 이제 용어가 발리라는 말로 됐다고 그러고요. 우리말 보리도 사실은 발리, 보리, 발리, 보리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발리란 말이 당연히 이제 어원이 돼서 이제 보리가 됐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그거 아니다, 전혀 다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원은 우리나라 보리의 어원은 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식물계를 보면 종속과목 강문계를 보면 다른 벽과작물들이 보면 이제 뭐였죠? 앞에서 보면 뭐였죠? 예, 이게 다계장풀 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보리는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좀 이제 그 종속 과목 강문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작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리는 주산지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 그다음에 이게 여기를 이제 미크로네시아, 미드 중앙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중앙아시아 계통에서 이제 기원을 해서 이렇게 퍼진 게 이제 보리의 전파 근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도를 통해서 또는 이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조 보리가 있고 6조 보리가 있죠, 그죠? 아까 밀과 똑같이 꽃이 하나가 펴면 이제 열매가 2개 달리는 게 2조 보리고, 그다음에 꽃이 3개가 펴서 나달이 6개가 달리는 6조 보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6조 보리의 형태고요. 2조 보리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맥주 보리를 이제 2조 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보리의 주산지는 여기서 보듯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소유럽에 굉장히 집중돼 있죠. 그리고 이제 보리의 주성분은 여기서
또 나이아신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니아신, 니신이라고 하는 게 성분이 많아요. 예, 보시면 그러니까 밀에는 이게 부족했는데 보리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주로 이제 이게 보리를 주로 심었던 게 나이아신 단백질, 쌀에도 충분히 있고 그런 이제 성분들. 그러니까 우리 식단에 맞는 게 이제 이 나이아신이 있는 이제 성분이었던 거죠. 우리는 육류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아신이 있는 성분들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주작물이 가을 겨울철 이제 주작물이 되었던 게 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보리 새싹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보리 새싹의 이제 영양성분도 한번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첨가를 해봤습니다. 밀싹도 그렇고 보리 새싹도 그렇고 요즘 이제 겨울철에 새싹 재배기 같은 걸 넣고 이제 거의 이제 물로만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리 새싹의 성분도 이렇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성분이라서 특히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성분에 밀싹과 보리싹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같은 전국에 이런 보리싹이나 밀싹 재배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리의 종류는 이제 늘보리, 쌀보리, 찰보리, 흑보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늘보리 종류는 이제 겉보리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는 이게 나달이 곧바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겉껍질이 싸고 있어서 이 사진은 지금 껍질을 한번 벗겨낸 그런 이제 보리입니다. 쌀보리는 나성이라고 그래서 늘보리는 피성이라고 그러고 쌀보리는 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달이 바로 떨어져 나와. 물론 이제 쌀보리라고 하더라도 나달이 바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껍질을 도정하기는 해야 돼요. 굉장히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아밀로스라든지 아밀로펙틴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성분이 없어요. 그냥 전분의 하나가 그대로 이제 정착한 상태인데 이 보리 종류는 찰보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는 아밀로펙틴 성분이 또 100%를 차지하는 전분의 형태로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흑보리도 이제 있습니다. 이 흑보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조선 후기쯤에 도입됐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농서 중에서 이옥전집에 보면 흑보리 계통을 들여왔다. 중국을 통해서 들여왔다. 근데 그 정착했던 지역이 이제 주로 홍성, 충남 홍성 지역에 이제 그 책에는 이제 홍주라고 나오는데 홍성이죠. 홍성에 도입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흑보리를 재배했던 것은 홍성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다행히도 또 홍성 씨앗도서관하고 홍성 지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흑보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전농서 공부하고 가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흑보리 말고는 이제 뭐 보라보리라든지 이렇게 좀 유색의 그런 보리들이 많이 좀 개발돼 있어서 요즘 이제 뭐 색소 음식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전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보리는 정말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3줄 보리예요. 6줄 보리죠. 이게 이제 꽃 하나가 피면 보통 이제 2개씩 해서 이렇게 3줄로 이렇게 나오는 게 6줄로 나오는 게 일반 보리라고 한다면 이 맥주보리는 하나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이 맥주보리는 굉장히 알곡이 크죠. 알곡이 커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맥주를 하게 됩니다. 보리의 종류를 보면 이제 여름보리가 있고요, 겨울보리가 있는데 여름보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재배할 수 없는 보리고요.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여름보리도 이제 재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보리를 해서 2조맥과 6조맥 이게 모양이 다릅니다. 여름보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나달 숫자가 이제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리 종실의 보리 열매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건 보니까 되게 이제 그 껍질이 싸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쏙 패여서 여기 이제 까만 줄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껍질에 주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씨앗 구조 안에 배 안에 이렇게 이제 구조들이 물질들이 있어서 대개가 이제 이런 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로 맥주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맥주 많이 마시고 나서 항상 골머리 때리잖아요. 예. 골머리 때리는 이유가 이런 지질이라든지 이런 씨방 안에 있는 배아 안에 있는 물질들이 알코올하고 만나면 그렇게 이제 머리 골 때리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주로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도정을 깨끗이 한 다음에 씨눈도 빼고 맥주를 담그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쌀로 막걸리 담글 때도 마찬가지죠. 백세주란 얘기는 100번 씻어서 만든 막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이라든지 이 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번 정도 씻어서 깨끗이 제거한 이후에 정말 순수한 전분의 형태로 술을 담갔기 때문에 백세주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양희자 선생님은 이렇게 100번 씻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이따 광고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양희자 선생님이 만드신 막걸리 그 방송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자, 보리밭의 모습입니다. 보리의 이제 이상 모양이죠.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이제 6줄 보리고요. 이렇게 이제 까끌하기가 없는 중보리 정도의 형태들도 있고 까끌하기가 많은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가락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보리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은 위에서 보면 여기 육각보리의 수형 보듯이 이게 지금 사진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고 이런 형태로 밀은 올라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밀의 형태고 이렇게 줄지어 연이어서 있는 게 이제 우리 보리의 이제 까끌하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까끌하기가 이제 변형된 3차망 이렇게 이제 오그라드는 망도 있고요. 아예 이 오그라든 망도 떨어져서 나오는 이제 중보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리의 잎기와 잎혀의 모습이죠. 잎기 펴는 벼에서도 했는데 뒤에 이렇게 망토처럼 잎사귀 뒤에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잎기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잎혀의 모습입니다. 반대군요. 이게 잎혀고 이게 잎입니다. 네. 여기 자막을 이렇게 잎혀와 잎기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과맥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이제 쌀보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달이 떨어진 그 나성의 밀들을 과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쌀보리냐 아니면 늘보리냐 겉보리냐. 늘보리는 이제 겉보리거든요. 그러니까 늘보리나 겉보리는 되게 이제 과맥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과맥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쌀보리인가 보다. 나달이 통째로 떨어져 나온. 여기서 보면 주로 위에 있는 것들이 늘보리, 쌀보리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이 싸고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겉보리나 늘보리의 모습이고요. 밑에는 아예 매끈하죠. 나달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잖아요. 이런 걸 이제 나성밀이라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과맥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보리는 이제 일찍 나온다 해서 올보리고요. 그래서 보리는 이제 지역마다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제 재래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찰쌀보리 이건 이제 이 안에서도 찰성 있는 아밀로펙틴이 전분 구조로 되어 있는 성분들을 찰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찰쌀보리는 그러면 진짜
찹쌀만큼 그렇게 굉장히 찐득찐득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나오면 과메기 형태로 나오면 도종을 하게 되고요. 도종을 하고 나서도 대개는 이제 이게 껍질을 보리를 반쪽을 쪼개요. 그래서 할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이걸 꾹 눌러가지고 누른 보리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쪼갠 보리 또는 이제 누른 보리 형태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보리를 밥하고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같이 익질 않아요. 되게 보리는 덜 익거든요. 밥알은 빨리 익는 데 비해서 이 보리는 늦게 익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 놓으면 빨리 익죠. 그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짜부를 시켜 놓으면 또 이렇게 잘 익어서 보통은 이제 시중에 가게에 가보면 이렇게 눌러놓은 안밀 눌러놓은 보리 또는 이제 쪼개놓은 보리 이런 걸 드실 수가 있습니다. 중다리 보리 이제 이렇게 다양한 보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다리 보리도 있고요. 키가 작은 보리는 이제 몽당보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우리나라 유전장 센터에 있는 보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산 과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과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쌀보리죠, 그죠? 근데 이제 늘보리 형태로 모양으로 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가지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늘어진 형태를 보이는 것을 늘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상에 맺혔을 때 이렇게 모가지가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 늘보리, 그죠? 안 그러고 껍질은 싸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그냥 겉보리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겉보리는 겉보리 같은 경우는 용도가 훨씬 더 다양해요, 사실은. 겉보리는 도종을 해서 밥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 반면에 쌀보리는 밥에 넣어 먹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겉보리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엿기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맛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겉보리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등산로 근처에서 먹는 그 보리밥집에는 대개 쌀보리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리의 진짜 맛은, 보리의 진정한 맛은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겉보리를 제대로 도정해서 상품화하는 생산자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레베피, 청맥, 골든멜론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앙맥 예쁘죠? 밀밭, 보리밭. 자, 그다음에 이제 조입니다. 조는 일반명이 이제 폭스테일 밀렛이라고 해요. 폭스테일. 그러니까 폭스가 뭐죠? 여우잖아요. 그죠? 여우꼬리 밀렛이라는 뜻이죠. 예. 밀렛이란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이제 조나 기장을 합쳐서 밀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하고 기장을 합쳐서 서숙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이제 서양에서는 밀레라고 합니다. 우리 그 등산복 상호에도 있죠, 밀레. 이게 이제 강아지 풀이 작물로 길들여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명인 이제 세타리아는 이제 거센터를 의미하는데, 거센터를 의미하는 세타에서 따온 말로 이삭에도 이렇게 털이 있지만 줄기와 잎에 걸쳐서 거센털이 많이 나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계장 붉은이 또 다시 나왔죠, 그죠? 이 조는 오곡을 대표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곡을 얘기하면 벼, 보리, 콩, 또 뭐죠? 조기장, 벼, 보리, 콩, 조기장을 오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곡을 대표하는 작물이 이 조라서
이 조를 또 한자로 쓰면 직이 됩니다. 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죠. 종묘는 조선 왕조의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서쪽에 있는 사직단은 곡식의 신한테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직단은 곡식의 신인 대표 작물인 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제 사직단 정비돼 가지고 꽤 볼만하죠. 옛날에는 여러 건물들이 같이 막 어우러져 있고 무슨 학교도 하나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직단 이렇게 잘 정비돼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봤을 때 동쪽에는 종묘, 그다음에 서쪽에는 사직.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종묘 사직을 어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럴 때 사직이 곡식의 신한테 곡식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 전체를 대표할 때 종묘, 인간으로서의 조상,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한 곡식의 신, 이것을 대표하는 게 이제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표하는 게 이 조였다고 그래요. 주로는 이제 조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곡의 대표 주자가 되었던 겁니다. 조밭에 강아지 풀과 조. 예, 강아지 풀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게 강아지 풀이 조의 모습이 됐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왼쪽 모서리 아래쪽에 보면 강아지 풀과 조 이삭의 중간 형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삭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물화가 되었겠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 풀에서 조라고 하는 새로운 곡식의 왕이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제 나오죠. 가라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가라지가 조의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 지중해 연안 중동 지방에도 옛날에는 이제 가라지가 이제 하나의 식량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의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의 이름도 굉장히 뭐 어른 차조는 이제 일찍 읽었기 때문에 이거 강화는 이제 지명을 딴 거고, 복심이차조, 산정조, 그다음에 청살미차조, 은차조, 청장미차조, 흰차조, 목당조, 매조. 이것도 이제 매조가 있고 차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날거리죠, 복슬, 홍차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검은 흐린조라는 얘기는 검은 개발 시리조라고 부르기도 한데, 그건 이제 청차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조를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따면 그것도 이제 겉껍질을 싸고 있어요. 껍질을 이제 두 손으로 비비면 알곡이 나오는데, 알곡이 이제 거의 그 유리알처럼 이렇게 투명한 게 이제 매조고요. 그리고 뿌연하니 이렇게 우리 찹쌀 보듯이 뿌연한 것을 이제 차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차조는 약간 푸른 빛이 돌죠. 청차조. 시중에서 이제 이렇게 도정된 형태로 사서 드시면 청차조는 약간 그런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밥에 넣어 먹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뭐 술을 빚어서 뭐 제주도에서 유명한 건가요? 조껍데기 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껍데기로 하지는 않았겠죠. 자, 차조의 이제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조의 검은 개발 시리조의 뭐 이상 모양을 한번 여기 찍어봤는데 보세요. 개발처럼 생겼나요? 벙어리 장갑 낀 사람, 벙어리 장갑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청장미차조도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곤봉형도 있고 이렇게 갈라진 형태도 이렇게 있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조는 대개가 그 끝이 이제 뾰족한 형태로 나오고요. 차조나 이렇게 청차조 종류는 끝이 갈라진 종류가 많습니다.
노란 차조고요. 신날거리조는 이제 신날 팥이다, 신날 콩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심어서 50일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차조도 있고요, 꼬장조도 있고. 꼬장조도 심어봤는데 이게 왜 꼬장조일까 그랬더니 이 꼬리 끝이 여기서는 정확히 안 보이는데 빨개요. 예, 고추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끝이 빨개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꼬장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매조도 보시다시피 끝이 갈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북심이 차조, 올조, 그다음에 이제 어른차조, 이것도 일찍입니다. 그래서 용인차조, 용인차조도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늦조는 이게 이제 만생조인가 봐요. 늦게 익는 만생조. 그다음에 용인차조 잎에 이제 이렇게 우리 북극조 벼처럼 이렇게 이제 마디에 점이 박혀 있는 색상이 들어가 있는 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란 길황차조, 이제 홍천매조. 보통 이제 차조를 우리는 선호하는데, 근데 워낙 이제 우리 벼 품종이 찰기가 있는 품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밥에다가 이 차조를 넣으면 더 찐득찐득해서 못 먹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흔히 이제 그런 너무 찰기가 오르면 생목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매조를 넣고 이제 드셔야 해요. 밥도 차진데 차조를 넣으면 굉장히 너무 끈적거려 가지고 떡같이 돼버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냈네요. 질문과 기장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그 수수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가 너무 머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갖고 질문하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뭘 보냈어? 네, 채팅방에 써놨는데요. 배명수님, 박세라님, 박보무님, 이용우님 간단한 소개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모습 좀 보여주시고요. (10분이면)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그 서유구님이 지으신 그 임원경제지라는 그 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정조지 부분의 레시피가 이제 그 레시피대로 만든 구이주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 시장에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우리 주세법상 그 양조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토종쌀로 그런 막걸리를 만들어서 알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쌀을 가루 내서 곡식 그 가공품이라는 그런 걸로 키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강 막걸리라는 이름의 키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판 중에 있습니다.
자강도라는 그 쌀을 이제 조금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직접 본인의 막걸리를 만들어 먹는 그런 과정입니다. 11월 며칠이더라? 그 라이브로 이제 한번 그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양인자 선생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안 들렸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좀 네, 양인자섬의 이제 라이브 방송이 11월 19일 날 저녁 5시 30분에 이렇게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아마 우리 있는 카카오톡에 올려서 홍보해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쇼핑 라이브 네이버에 있는 아마 장터인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생방송을 하니까 만드는 법도 좀 익히시고 또 사무국장님이신 양희자 선생님이 또 의욕적으로 만드신 그런 막걸리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밀보리 그다음에 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루에 이제 한 가지 작물씩 이렇게 하려니 너무 이제 작물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고요. 사실은 뭐 기장이나 수수나 그다음에 옥수수 그다음에 이제 뭐 호밀도 있고 다양한 이제 벽과 작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한데 천천히 이제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머리에 지날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좀 질문 있으시면 영훈이 형 트름 소리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서 이제 이지섭님이 밀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과는 관계가 없고 보리 중에는
찰보리가 아닌 보리는 맵보리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맵보리라고는 따로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예. 그냥 이제 그냥 보리라고 얘기를 하고 아밀로펙틴이 있는 성분의 이제 보리는 특히 이제 찰보리라는 이제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겉보리가 있고 쌀보리가 있고 찰쌀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겉보리 형태는 껍질이 싸고 있는 거고 쌀보리하고 찰쌀보리는 나성이라서 껍질이 안 싸고 있는 그런 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가 익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씨앗을 얻으려면 언제가 좋을지요? 이런 곡식들, 그러니까 조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파종 시기를 콩의 파종 시기하고 거의 맞춥니다. 그러니까 콩의 파종 시기보다 조금 더 늦추는 경우도 있어요. 콩의 파종 시기가 6월 20일경입니다. 콩의 파종의 서리태라든지 이런 콩들을 대부분 심는 때가 6월 20일경인데 이런 수수는 그것보다 좀 더 늦추니까 한 7월 10일경까지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가 익는 것은 이렇게 모가지를 숙이면 이제 이거 가나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먼저 아는 애들은 참새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참새들이 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참새가 조나 수수에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이는 시기하고 수확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경 뭐 이렇게 늦춰서 심는 이유가 벼 익어갈 때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나 수수에 참새가 좀 덜 옵니다. 근데 이제 일찍 심게 되면 일찍 익는 바람에 조와 수수밭에 새떼들이 아주 장사진을 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7월 10일경 가능하면 늦게 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찍 심게 되면 이제 뭐 그물을 친다든지 이렇게 양파막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맥주보리로 만드는 것은 여름보리는 꼭 아니고요. 아까 표에서 봤듯이 여름보리는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되게 이제 저쪽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심는데 여름보리는 수확량이 떨어져서 거기도 이제 심는 게 굉장히 좀 떨어지는 형태고요. 여름보리보다는 가을보리로 이조보리를 심는 겁니다. 맥주보리, 흔히 이제 맥주보리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맥주보리를 심는 겁니다. 이조보리가 일반 뭐 육조보리보다 알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숙취가 있게 하는, 머리가 때리는, 골 때리는 그런 물질들이 좀 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조보리를 주로 이제 맥주용 보리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사료용 보리에도 이제 이조보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맥주보리가 아닌데 그걸 이제 맥주보리로 이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료가 아니라 사료용 그 작물로 들어와 있는 보리도 이조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그 조하고 기장, 그다음에 이제 메밀 이런 것들은 씨앗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천년 메밀 만년 기장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씨앗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밀이나 오래된 메밀이나 오래된 기장, 그리고 오래된 조 같은 경우도 파종을 하면 대개가 뭐 물에 젖어서 싹이 발화했던 상한 그런 것이 아닌 한은 다 발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그걸로 베개를 많이 만들었죠.
좁쌀로 베개 만들고 메밀로 베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장쌀로 베개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베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난리 때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검문을 할 때 이 베개 속은 검문을 안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가서 어디 3개월 정도 눌러 앉을 수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만에 식량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작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메밀, 조, 기장을 그 식량 밥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년 밥그릇, 흉년 밥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흉년 때 짧게 심어서 이렇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물이 메밀, 조, 기장이었기 때문이죠.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베개 속을 그렇게 씨앗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메밀 껍질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사람들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촌이나 누구 중에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메밀이나 조나 기장으로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하나 심어서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애 많이 낳아라. 요즘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건 작물이기 때문에 자손 번창하라는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우리 양희자 선생님이 주문한 대로 배명숙님하고 박세라님, 박범우님, 이용우님 화면 켜고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우님.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훈입니다. 저는 그 광명 텃밭보급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수원의 광교산 생명다양성 논두리에서 이제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 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최초에 이제 한 7, 8년 전에 같이 인연이 돼서 이제 농사를 배우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채소류를 많이 텃밭에서 키우는데 주식인 쌀을 농사 지어보자. 그래서 이제 광교산에서는 이제 쌀 농사를 짓고요. 광명에서는 텃밭보급소에서 이제 채소류와 함께 쌀 농사를 이제 사람들한테 일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이제 강의 기회를 교육 기회를 이제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토종을 우리가 이제 뭐 뛸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개념으로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저는 가장 이제 좋은 취미로 농사를 평생 가져갈 예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 이용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우님 논들에 광교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광교산에 있고 광교산 그 중간쯤에 벚골론이라고 하는 논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0가족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논두레로 묶여서 농사를 짓고 매년 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맞아서 논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봐서도 이렇게 인덕이 후하고 풍성해 보이시는 분이시라서 같이 가시면 같이 농사 짓는 기회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양희자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 이용훈 선생님도 막걸리의 장인급에 속하는 분입니다. 예, 막걸리를 항상 맛있게 집에서 담가와서 풍족하게 농사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세라님, 박보무님 먼저 할까요? 박보무님, 영상하고 음소거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박봉우입니다. 이
제가 한 2주 못 들어왔네요. 뭐 다른 일이 좀 겹쳐서. 네. 저는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향에 이제 어머니한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토종도를 가꾸면서 이제 농약을 좀 절치는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에게는 조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님 거기 그 농장에 한번 견학이 가능한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사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지만 고향은 영주입니다. 경북. 아, 네. 우리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포항 씨앗 도서관에 토종 씨앗 수집이 있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그때 토종 씨앗 수집하는데 좀 참여를 하셔서 같이 좀 안면도 익히고 이렇게 교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시간이 어디 카페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따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금요일 날 아,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수집을 그러시구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세라님 영상 켜시고 소고 해지하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광명 텃밭 보급소하고 광명 씨앗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세라입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네, 아, 네. 이게, 배경이 캐모마일인가요? 아, 네. 저는 우리나라 토종 씨앗하고 그다음에 허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르면서 생활에 좀 접목을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먹고 바르고 입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물을 제가 직접 경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까지 산물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온라인 교육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정말 졸지도 않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교육을 이렇게 끝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허브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벼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관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메모해 뒀다가 서로 좀 소통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배명숙님, 네, 영상 켜시고 소고 해지하시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네. 보세요. 네. 배명숙님, 안 들어와 계신가? 그럼 박세라님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다 했고요. 영님도 배명숙님만 하시고? 남았는데 아, 아이, 틀어놓고 어디 가셨나? 그러면 배명숙님, 그건 다른 분 하죠 뭐. 혹시 저기 뭐지? 혹시 진화방님 들어오셨나요? 진화방님 오늘 안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 순서대로 할게요. 당진 김선주님 들어오셨죠? 당진 김선주님. 다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재철님 들어오셨나요? 문재철님. 오늘은 그러면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네.
질문 중에 또 하나 들었는데요. 밀, 보리, 귀리도 벼처럼 숙성해서 먹기도 하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사례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밀, 보리, 귀리 관련해서는 이 동의보감을 좀 많이 참조를 하는데요. 되게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되게 이제 이렇게 숙성된 또는 이제 저장하다가 저장 기간이 늘어나서 이제 곡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굉장히 동의보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조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 군수물자 형태로 이렇게 창고에 보관했다가 궁율미 형태로 이렇게 보급하기도 하고 군사용으로 이렇게 비축미 형태로 이제 저장했던 쌀이 곡식들이 기한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들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살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상 마칠까요? 네, 8시 26분이고 다음 시간에 벽과작물 나머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